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장인의 꽃이라 불리는 승진운의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승진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십성이 있습니다. 바로 관성과 인성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승진운 해석의 첫걸음입니다. 관성은 말 그대로 벼슬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내가 소속된 조직을 의미하며 내 명함에 찍히는 직함을 뜻합니다. 정관은 반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운입니다. 정기 인사 때 순리대로 올라가는 승진,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체계적인 조직에서의 승진을 의미합니다. 평관은 일명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격입니다. 특진, 발탁승진 혹은 아주 힘든 부서로 가면서 직급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하면 권력의 크기가 정관보다 훨씬 큽니다. 평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기 때문에 적절히 제어됐을 때 승진운이 있다고 봅니다. 관성만 있다고 곧바로 승진이 될까요? 아닙니다. 감투를 의미하는 관성이 있어도 그것을 쓸 자격을 의미하는 인성이 없으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성은 결재권, 임명장, 그리고 윗사람의 결재를 뜻합니다. 사주에 관성이 들어와서 너 상무해라라고 해도 인성이 없으면 명함만 상무이고 실권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관성은 약한데 인성만 강하면 능력은 출중하고 자격증은 많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승진운은 관인상생의 흐름입니다. 조직을 의미하는 관성이 내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결재권인 인성까지 쥐어주어 그 기운이 일간인 내게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때 비로소 영전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주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좋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진은 운의 흐름이 결정적입니다. 내 사주 원국이 자동차라면 대운은 도로 사정이고 세운은 그날의 날씨입니다. 언제 엑셀을 밟아야 승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운이 들어올 때는 승진의 무대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새 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일단 조직 내에서 내 이름이 거론됩니다. 승진 후보군에 오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내 사주가 너무 신약하다면 감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승진 대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혹은 퇴사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관살혼잡이나 관살태왕의 부작용이라 합니다. 둘째,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결제 도장을 찍는다고 봅니다. 관성이 이미 사주에 잘 자리 잡은 사람에게 인성운이 오면 백발백중입니다. 윗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형국입니다. 문서운이 좋음으로 인사 발령장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셋째, 재성운이 관성을 도울 때입니다. 재생관이라고도 합니다. 돈이나 결과물을 의미하는 재성이 조직을 의미하는 관성을 생해주는 시기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승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벌어온 돈이나 성과가 회사를 키우니 회사도 내게 직급으로 보상하는 논리입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승진 형태죠. 다만 재성이 편관을 생해주는 재생살은 직업에서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승진보다는 자리 보전이나 건강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거분이 들어올 때인데 이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한다고 해석합니다. 승진은 기본적으로 티오 싸움입니다. 비겁은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신약한 사주인 경우에는 비거분이 오면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팀 승진을 하거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뚝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강한 사주에 또다시 비겁이 오면 승진 누락이나 독불장군이 되어 조직에서 튕겨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 이론을 넘어 승진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실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일단 관상학적으로 이마 중앙인 관록궁에 윤기가 흐르고 붉은색이나 밝은 황색 기운이 돕니다. 화장품을 안 바꿨는데도 요즘 얼굴 좋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다음으로 풍수적 변화인데 갑자기 책상 위치를 바꾸고 싶거나 집안에 묵은 짐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공간을 본능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셋째, 윗사람과의 관계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 껄끄럽던 상사가 갑자기 밥을 사주거나 내게 은밀한 정보를 흘립니다. 후원자인 인성의 기운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꿈자리가 특별해집니다. 모자를 쓰는 꿈, 높은 곳에 오르는 꿈, 호랑이나 용을 만나는 꿈은 전형적인 관운의 상징입니다. 만약 내 사주에 승진운이 약하다면 승진을 포기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관리하면 됩니다. 부족한 기운을 채우면 됩니다. 첫째, 관성이 약해서 리더십이 좀 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명함을 고급스럽게 관리하고 복장을 조금 더 격식 있게 보수적으로 입어보세요.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룰을 엄격히 준수하는 이미지를 심어야 합니다. 아울러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나 시계 등을 착용하여 단호한 인상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인성이 약한 경우인데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력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쓸 때 나의 주관보다는 데이터와 근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와의 식사와 티타임을 늘려야 합니다. 인성은 곧 사랑받고 지지받는 힘입니다. 이런 분들은 서재를 정리하거나 책을 가까이 하고 학위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인성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사주가 너무 신약한 경우로서 체력과 멘탈이 부족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승진하면 오히려 몸이 아픕니다. 운을 받을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체력 관리가 1순위입니다. 운동을 통해 나 자신의 뿌리를 키우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기보다 동료들과 협업하여 책임을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 고전에 고관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운 벼슬은 보좌하는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도움인 인성과 내 아랫사람이나 재물인 재성의 뒷받침 없이 오로지 승진, 즉 관성만 쫓아 높이 올라가면 결국 떨어질 때 뼈도 못 추린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진정한 승진운은 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상태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사주에 관운이 들어와 있나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그 힘을 받아들이세요. 만약 승진운이 없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더 높이 뛰기 위해 인성을 갈고 닦거나 재성을 쌓는 시기일 뿐입니다. 운은 준비된 자의 어깨 위에 가장 먼저 내려앉는 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